이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발걸음마다 낡은 운동화가 내는 흙먼지 소리는 그녀의 60년이 넘는 세월만큼이나 무거웠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이 골목은 그녀의 삶이자 전부였다. 흙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그녀는 금이야 오기야 하나뿐인 아들 최현우를 키워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밭되기가 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쓸모없는 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땅을 팔지 않았다. 대신 그 흙을 일구고 그 땀을 거름 삼아 아들의 미래를 키워냈다. 이따금씩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두려워 더 악착같이 일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동상 걸린 손으로 배추를 날랐고 한 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아들의 학비를 위해 땀을 뻘뻘 흘렸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은 굽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희망이 가득했다.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그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린 현우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비 오는 날 시장 좌판을 정리하다 넘어진 그녀를 보며 현우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사주고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상처난 무릎의 통증도 잊고 환하게 웃었다. 깡마른 몸으로 비틀거리던 그 작은 아이가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녀는 그 소식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우는 점점 그녀의 곁에서 멀어져 갔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간 아들은 명절 때나 겨우 내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그 정도 희생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현우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 바빠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묵묵히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며칠 전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 비워두세요. 강지민 생일이라서요. 제가 하는 레스토랑에서 조그맣게 파티합니다. 꼭 오셔야 해요. 그의 말은 꼭 오셔야 해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억양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운했지만 아들 내외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작게나마 기뻤다. 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화려한 진열장과 어지러운 가격표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녀에게 10만 원짜리 외투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떨리는 일인데 며느리 지민이 들고 다니는 송화방은 그녀의 한 달 시장 매출보다 비싸 보였다. 결국 그녀는 돈 대신 마음을 담기로 했다. 자신의 정성을 듬뿍 담은 음식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현우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속꼬리찜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뼈가 부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자 그녀는 보약처럼 속꼬리찜을 해주곤 했다. 속꼬리는 당시 그녀에게 너무나 비싼 식재료였지만 아들의 건강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그녀는 밤새도록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핏물을 빼고 기름을 걷어내고 무와 당근을 예쁘게 깎아 넣었다. 혹시라도 아들이 예전 맛이 아니라고 할까봐 몇 번이나 간을 봤는지 모른다. 그 모든 정성은 아들의 입맛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닌
그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되새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꼬박밤을 새워 뭉근하게 고아낸 속꼬리찜을 들고 그녀는 아들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화려한 강남 거리에 내렸을 때 그녀는 이미 이방인이었다. 흙냄새와 음식 냄새가 밴 낡은 스웨터와 달아빠진 운동화는 그 깨끗하고 세련된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웃고 떠드는 사람들. 값비싼 향수와 와인 향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의 아들이 이룬 성공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다란 냄비는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오늘 파티의 주인공인 며느리 지민이 보였다. 어깨가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에 보석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아내 곁에서 연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레스토랑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저 그를 낳아준 가난한 엄마일 뿐이었다. 현우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딱딱하게 들렸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들은 그녀의 손에 들린 냄비를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그녀가 가져오지 말았어야 할 것을 가져왔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게 엄마가 우리 새아가 생일이라고 밤새 끓였지. 너 어릴 때 좋아하던 거 같니?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따뜻한 미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 순간 지민이 다가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에 들린 냄비에 못 박혀 있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여기서 가져오세요? 손님들 다 계시는데. 지민의 그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밤새 잠 못 자고 허리 한번 못 펴고 아들을 위해 준비한 그녀의 정성이 냄새 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눈빛들. 그녀의 낡은 스웨터와 편안한 운동화가 그들의 세상에서는 죄라도 되는 것 같았다. 현우는 그녀의 손에서 냄비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정성은 그렇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없이 차가운 주방 구석으로 처박혔다. 지민은 그녀에게 구석진 테이블을 손짓으로 가리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외로웠다.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있는 이 공간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케이크에 꽂힌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생일 축하 노래가 레스토랑을 가득 메웠다. 현우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녀 또한 멀리서나마 힘껏 손뼉을 쳤다. 그녀의 손바닥이 아려올 정도로. 하지만 그 소리는 다른 이들의 환호성에 묻혀 아들에게 닿지 않았다. 아들은 단 한 번도 그녀 쪽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때였다. 며느리 옆에 딱 붙어 있던 유독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그녀 쪽을 보며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한 것은 지민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지민아, 저분 정말 내 시어머님 맞아? 어쩜 저렇게 시장에서 바로 오셨나 봐. 옷에 흙도 묻어 있는 것 같아.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 그러게. 현우 씨가 저렇게 성공했는데 어머님은 너무 안 챙기는 거 아니야? 저런 분이 계시면 레스토랑 분위기랑 좀 그렇지 않니? 그 말에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민은 벌떡 일어나 성큼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 걸음걸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볐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 내외가 부른 자리에 와서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는 흠이 되고 있었다. 세아가, 내가 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 떨려 나와 며느리의 분노 앞에 힘없이 흩어졌다. 뭐려? 어머님 꼴을 좀 보세요. 다들 어머님만 쳐다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할 걸 그랬어요. 그 고함 소리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 그녀와 며느리에게로 향했다.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현우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이쪽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내심 기대했다. 내 아들이라면 그래도 자기 어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 상황을 수습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현우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며느리의 편에 섰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데. 현우는 며느리를 말렸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모든 잘못이 그녀에게 있다는 듯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저기 안 보여?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생일 파티 다 망쳤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지민의 울먹임과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이 현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다. 유약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아들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더니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평생이 무너지는 그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제발 저희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현우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다. 현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려갔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고 그녀의 영혼이 이미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발이 끌리는 감촉, 사람들의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웅성거림.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레스토랑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쿵!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차갑고 더러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불빛과 웃음소리는 저 문 너머의 세상에 갇혔고 그녀의 세상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자동차 소음만이 남았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웃으며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녀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오늘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고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손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팔을 매만졌다. 현우가 잡았던 부위는 멍이 들고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뜨거웠던 눈물은 차갑게 식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과 서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이 섰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때 그녀의 아들이었던 녀석의 레스토랑을 차가운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래, 현우야. 내가 원하던 대로 나는 이제 내게 창피한 존재가 되지 않겠다.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네가 오늘 내게 준 이 몸열감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마.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이정숙이 레스토랑 밖으로 내던져진 그 순간 그녀의 아들 최현우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며느리 강지민과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레스토랑을 가득 메운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성공한 사업가, 세련된 남편,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여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생일 파티 다 망쳤잖아. 다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지민의 원망 섞인 눈빛과 친구들의 조롱 섞인 웅성거림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에게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숭고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 드리워진 흠집이었다. 그 흠집을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는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했다.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그녀를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레스토랑 문 밖으로 밀어냈다. 현우의 손에서 느껴진 어머니의 앙상한 팔뚝의 감촉은 그 순간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다. 공,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우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야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았다. 지민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고 친구들의 웅성거림은 경악에서 다시 평범한 수다로 돌아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싸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흙 냄새가 나는 낡은 스웨터,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냄비, 그리고 자신을 향해 있었던 실망 가득한 눈빛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여보, 괜찮아? 이제 와서 울지 마. 내일부터는 다시 행복할 거야. 지민이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현우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모든 것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분위기를 망쳤기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그저 완벽한 내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빗물을 맞으며 자신을 위해 배추를 옮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기억은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 기억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애썼다. 그 밤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젖은 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그래도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그녀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집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방였다. 흙 냄새, 채소 냄새, 그리고 그녀의 고단한 삶의 냄새. 낡은 살림살이들이 그녀를 보며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현우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녀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서툰 글씨로 쓰인 그 문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떼어냈다. 그리고 앨범을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젊은 날, 그녀의 희생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아들을 위해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먹던 날들, 아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한겨울에 동상 걸린 손으로 배추를 나르던 기억, 아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 반찬 한번 해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이었다. 모두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그녀는 왠지 그 땅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았다.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그녀의 손에 처음으로 큰돈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 아들 현우가 살아갈 세상이 험할까봐 든든한 버팀목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아파트도 사들였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아들 최현우의 이름으로 해두었다. 그녀가 없더라도 녀석이 평생 든든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어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해준 사람은 그녀의 오랜 친구인 박상훈 변호사뿐이었다. 앨범의 마지막 장, 현우가 그녀에게 선물한 레스토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앨범을 덮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가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채워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어리져 있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 그녀의 희생이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 동이 트자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박상훈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쌍훈아 나야. 오늘 시간 좀 내주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약속 장소는 박상훈의 사무실이었다. 높은 빌딩,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어려운 법률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힌 그곳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박상우는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부터 내주었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그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 정성껏 끓여간 속꼬리찜,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아들이 그녀를 내팽개친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상훈의 얼굴은 굳어져 갔다. 그의 눈에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다. 이야기를 마친 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상훈아, 내가 그동안 현우 이름으로 해뒀던 모든 것 전부 회수하고 싶네. 박상훈이 놀라 되물었다. 정수가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건 현우 아이의 전 재산이야. 자네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자네 재산이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내 재산이야.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자식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 자식이 어미의 정성과 희생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 이제 돌려받아야겠네. 이자까지 아주 혹독하게 쳐서 말이야. 그녀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을 읽었는지 박상우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모든 부동산은 자네 자금으로 매입했고 명의만 아들 이름으로 신탁해 둔 것이니까.
증거는 차고 넘쳐. 자네가 결심만 하면 현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그렇게 해주게. 지금 당장 시작해주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현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건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내 명의로 다시 가져오겠네. 녀석들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내가 준 것은 남김없이 회수할 걸세. 박상우는 그녀의 단호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들을 꺼내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내내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아들놈의 세상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에게 박상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그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이미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후회? 내 평생의 후회는 자식을 잘못 키운 것 하나뿐이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지. 흙 묻은 손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돈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어미의 눈물이 얼마나 짠지 녀석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해줘야겠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어제의 그 차가운 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든 시어머니, 가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흙 묻은 배추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의 운명 그 자체였다. 현우야, 지민아,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화려한 성이 지금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가 내게 준 모멸과 고통을 나는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무릎 꿇고 내 흙 묻은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를 빌 때까지 이 어미의 복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는 그날부로 개시되었다. 박상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선 이정숙의 차가운 눈빛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톱니바퀴는 그녀의 피눈물과 세월로 벼려진 칼날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의 오만한 세상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정숙은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의 정의는 저절로 구현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이 시작한 거대한 파도가 아들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지켜볼 뿐이었다. 그 시각 그녀의 아들 최현우는 아마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날 밤에 불쾌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는 듯 레스토랑 확장 계획서를 들고 거래은행의 VIP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늘 굽실거리며 자신을 맞던 은행 지점장 앞에서 현우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지점장님, 여기 계획서 보시고 추가 대출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제 레스토랑이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을 지점장의 표정이 이상 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는 현우가 내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김현우 대표님, 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보도 확실하고 제 신용등급도 최상위인데 아니요.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표님께서 담보로 설정하신 레스토랑 건물과 거주하시는 아파트, 오늘부로 소유권 이전 및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현우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그 건물이랑 아파트가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제 허락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단 말입니까?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은 경멸이 섞인 눈으로 현우를 쳐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새로운 건물주분의 성함은 이정숙 씨입니다. 대표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오늘부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셨습니다. 이정숙.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현우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을 것이다. 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시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배추나 파는 가난하고 초라하기만 하던 제 어미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녀석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같은 시각, 며느리 강지민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어제 파티에 왔던 친구들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현우를 흉보며 한껏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어휴, 어머님 정말 어제는 창피해서 혼났잖아. 현우 씨가 속 시원하게 끌어내줘서 망정이지. 우리 급에 맞지 않게 왜 그런 자리에 오셔서는 그녀의 손에는 이번 신상이라며 자랑하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지민은 계산을 위해 자신의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셨습니다. 지민의 웃음이 뚝 멈췄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가진 모든 카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정지되어 있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제 이정숙이 당했던 모멸감이 이제 그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카드사, 은행,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들. 대출금 연체, 계좌 동결, 퇴거 요청. 그 문자들을 확인하는 지민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VIP 라운지로 들어와 지민에게 다가왔다. 강지민 씨 되십니까? 채권 회수팀입니다. 담보로 잡힌 모든 귀금속 및 명품, 현시간부로 압류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남자들은 지민이 걸치고 있던 보석 목걸이와 손목시계, 그리고 의자 위에 놓인 명품 가방까지 거칠게 빼앗아 갔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긴 빈털터리가 되었다.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는 지민의 모습은 어제 이정숙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패닉에 빠진 현우와 지민은 거의 동시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서로의 입에서 나온 절망적인 소식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같은 사람을 떠올렸다. 자신들이 어제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이정숙을. 두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몰아 그녀가 있는 시장으로 달려왔다. 번쩍이는 외제차가 흙탕물 튀는 시장 골목에 멈춰 서자 모든 상인의 시선이 쏠렸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현우의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지민의 화려하던 얼굴은 푸석하게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정숙의 좌판 앞에 서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정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물을 다듬고 있었다. 에어메어니. 현우가 먼저 그녀를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경멸이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이정숙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잎처럼 건조했다. 건물이 어머니 거였다니요? 아파트도요? 왜, 왜 저희한테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를 속이신 겁니까? 그 말에 이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속였다니.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어미에게 할 소리인가? 내가 네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나는 네 어미가 아니었느냐? 내가 네 정성을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했을 때 그때는 내가 네 어미인 줄 몰랐더냐? 그건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지민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를 이렇게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이정숙은 다듬던 물을 내려놓고 흙 묻은 손을 앞침에 툭툭 털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겠느냐.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에 두 사람의 울부짖음이 멈췄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이 흙 묻은 손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가 살던 그 화려한 성을 지어 올렸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평생을 무시해왔던 늙은 어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이정숙은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시장 장사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존재였다. 너희가 누리던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이정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자리에 앉아 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내외의 세상은 바로 오늘 이 시장 바닥에서 끝이 났다. 그녀의 좌판 앞 흙바닥은 현우와 지민의 세상이 끝나는 종착역이었다. 최현우와 강지민은 흙바닥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의 이정숙은 평소처럼 낡은 스웨터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초라한 시장 상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굽은 등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고 굳은 살 박힌 손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신의 손처럼 보였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혼란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민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기 위한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삶의 벼랑 끝에서 오는 공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현우 역시 무릎을 꿇었다.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무릎이었다. 어머니의 시장 좌판 앞에서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정숙은 그런 그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제의 고통과 모멸감은 그녀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너희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 위에서 나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제 너희가 그 밑바닥에서 내가 느꼈던 공포와 치욕을 느껴볼 차례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뱉는 용서라는 단어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잃을까 두려워 내뱉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시장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다. 여면이, 어머니.
현우와 지민이 그녀의 뒤를 쫓으며 애타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들에게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다. 이정숙은 자신의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문 밖에서는 현우와 지민의 울부짖음과 절규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이 깊도록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함께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삶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현우와 지민의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들은 밤새 시장 골목을 떠돌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잠겨있는 어머니의 진문은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음을 의미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의 장호는 바닥을 드러냈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빼앗기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 시장 주변을 배회했다. 며칠을 굶주리고 헤매자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박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고 지민은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왔다. 그런 그들에게 시장 바닥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주변 상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들의 오만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초의 사장 부부가 저렇게 될 줄이야. 남한테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되는 법이지. 자기 어미를 길거리에 내쫓았으니 벌을 받는 거지. 다 자업자득이야. 현우와 지민은 숨 막히는 수군거림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사업가와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삶의 낙오자일 뿐이었다. 한때 자신들이 경멸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정숙은 새벽 시장으로 다시 나왔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좌판에 앉아 무심하게 채소를 정리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현우와 지민이었다. 며칠 굶은 듯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녀가 하는 일을 지켜볼 뿐이었다. 배고프면 저쪽에 국밥집 가서 뭐라도 좀 먹어라.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며칠을 굶주렸던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현우가 비틀거리며 국밥집으로 향했다. 지민은 그녀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를 쳐다보았다.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채소를 다듬고 흙을 털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느꼈다.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온 현우는 지민에게도 숟가락을 건넸다. 그들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은 그들의 차가운 속을 데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다. 국밥을 다 먹은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현우와 지민의 눈이 반짝 빛났다.
한 줄기 희망을 본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내가 하는 이 장사를 도와라.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주는 잠자리에서 자면서 너희가 평생 외면해왔던 이 삶의 무게를 배워라. 그녀의 제안은 잔혹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현우와 지민은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자신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직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초라한 존재였다. 이정숙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이정숙의 좌판에서 아들 내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최현우는 평생 마우스와 서류만 잡았던 손으로 흙이 잔뜩 묻은 무와 배추를 옮겨야 했다. 강지민은 명품백 대신 무거운 고무장갑을 끼고 더러운 채소들을 씻어내야 했다. 그들의 손은 금세 엉망이 되었고 몸은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이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만을 억눌렀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을 신기한 동물 보듯 구경했다. 한때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오만하게 굴던 부부가 초라한 행사액으로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다듬는 모습은 그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현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을 비웃는 듯한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지만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부러워하던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수 없었다. 그녀가 울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볼 것이고 그 눈빛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일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칼질도 물을 다듬는 손길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몇 번이고 자신의 손을 꼬집어 보았다. 하지만 손에 느껴지는 통증과 온몸에 퍼지는 근육통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잠들기 전 낡은 오두막집 구석에서 아내를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지쳐 잠든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 보아왔지. 그녀의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시장의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방식대로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이정숙이 얼마나 힘들게 이 시장에서 버텨왔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닥, 한여름의 찜통 같은 더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육체노동. 그는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화려한 주방과 푹신한 의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냈는지를 깨닫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남성 손님이 이정숙의 좌판으로 왔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대충 채소들을 훑어보더니 현우를 향해 말했다. 이게 뭐야? 다 시들시들하잖아. 이런 걸 돈 주고 사라고? 너희 같은 것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팔지도 못하는군.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고객을 응대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모멸을 당한 적은 없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순 없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했다.
쯧쯧.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인생은 다 노력하기 나름이지. 너희처럼 게으른 것들은 평생 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말에 지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모욕하는 저 남자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저씨,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어떻게 살든 아저씨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저희가 힘들게 일해서 판 채소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남자는 지민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너희가 이런 걸 팔면서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남자의 손이 지민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정숙의 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남자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내 며느리는 내 손으로 혼내도 자네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다네. 이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남자는 이정숙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몸을 떨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손 놔. 이정숙은 남자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자네, 이 무 하나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아는가? 새벽부터 밭에서 뽑아 밤새도록 다듬고 흙을 씻어내고 그렇게 정성으로 포장해서 아침 일찍 이 시장으로 온다네. 자네가 함부로 하는 이 무 하나가 누군가의 피땀이고 누군가의 삶이라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네 같은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말일세. 남자는 이정숙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이정숙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손을 빼내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이정숙은 멍하니 서 있는 지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다, 잘했다. 이정숙은 지민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지민은 순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모성애였다. 그동안 그녀는 이정숙을 가난하고 초라한 시장 장사꾼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이정숙이 얼마나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가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돈을 잃는 공포가 아닌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물이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가 사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최현우와 강지민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도왔다. 현우는 매일 새벽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좌판을 정리하고 지민은 묵묵히 채소를 씻고 다듬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잃었던 생기와 희망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장의 삶은 그들에게 혹독한 선생님이었다.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 배추를 나르고 한여름의 땡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고단함은 그들의 몸에 굳은 살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껍질을 벗겨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 그리고 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한때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현우는 지민이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지민은 현우가 지쳐 잠들었을 때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명품과 값비싼 음식 위에서 피어난 가짜 사랑이 아니었다. 땀과 눈물로 맺어진 진짜 사랑이었다. 어머니 이정숙은 그런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한겨울, 손이 시려 빨개진 아들의 손을 보며 그녀는 몰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더위에 지쳐 땀을 흘리는 며느리에게 얼음물을 내밀었다. 그녀의 복수는 잔인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시장은 땀 냄새와 활기로 가득했다. 이정숙의 좌파는 어느덧 시장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곳이 되었다. 아들 내외의 성실함과 진심이 손님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현우는 손님들의 말을 경청하고 지민은 늘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세상에 저 부부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시장통에서 제일 친절한 젊은 부부야. 이정숙 사장님, 아드님, 며느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이정숙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복수가 성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때 현우의 친구였던 조민준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현우를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다가왔다. 야, 최현우.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여기서 이런 짓이나 할 줄이야. 그 잘나가던 레스토랑은 다 말아먹고 이제 네 어미 흙장사나 돕고 다니냐? 민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한때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의 성공을 논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비웃는 적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주변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여기 이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레스토랑 사장 최현우입니다.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며느리 생일 파티에서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페류나라고요. 민준의 말에 시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든 상인과 손님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금 그를 짓눌렀다. 그때였다. 지민이 조용히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 우리 남편 친구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지민의 태도에 당황했다. 뭐야? 강지민 너까지 왜 이래? 너희 부부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시어머니 때문이라며. 왜 이제 와서 그분을 두둔하고 난리야? 저희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저희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지민은 똑바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어머님은 저희를 벌 주신 게 아니라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현우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민은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에서 행복하면 돼요. 어머니와 함께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화려한 욕망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깊은 사랑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화려한 레스토랑과 값비싼 아파트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의 진심이었고 그것을 되찾은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지민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한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이정숙의 오두막집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지민이 정성껏 차려낸 소박한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밥상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와 아내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는 지난 과거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잃을까 두려워 사죄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정숙은 그런 아들의 눈물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밥을 계속 먹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조성하면 이 밥 다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그릇을 비웠다.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용서가 담긴 밥이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시장 일이 끝나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고 따뜻한 물을 떠다 드리며 작은 정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녹이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했던 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 아들일 뿐이었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소박한 반찬을 만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정숙이 젊은 시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지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저 혹시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엔 그쪽 일을 했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정숙은 그런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너희는 그저 여기 있어라. 이 시장에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 된다. 이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지민은 실망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다시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삶의 가치를 되찾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자 현우와 지민은 시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다. 1년 후 지민의 생일이 돌아왔다. 현우는 지민을 위해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다. 작고 소박한 케이크였지만 지민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껴안았다. 이정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그녀는 다음 날 현우와 지민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현우야, 지민아, 이제 너희는 자유다. 봉투 안에는 현우의 레스토랑, 건물과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그들의 이름으로 돌아와 있었다. 현우와 지민은 놀라 이정숙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건 왜?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정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를 벌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이다.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말에 현우와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희는 이 시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흙 냄새 맡으며 땀 흘려 일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요. 저희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우 역시 지민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 남겠습니다. 이정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왔던 아들의 진심을 이제야 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실패했다. 아니, 성공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최현우와 강지민은 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진정한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머니 이정숙의 손에 들린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며 웃었다. 1년 전 그토록 갈망했던 돈과 명예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현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 남겠습니다. 이정숙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왔던 아들의 진심을 이제야 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실패했다. 아니, 성공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이정숙은 밥을 먹는 현우와 지민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현우와 지민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만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민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명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레스토랑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 돈으로 이정숙이 살던 낡은 오두막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고 소박한 밥집을 열기로 했다. 밥집의 이름은 엄마의 밥상이었다. 엄마의 밥상은 금세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이정숙의 손맛과 현우의 요리 실력, 그리고 지민의 친절함이 더해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엄마의 밥상을 찾아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위로를 얻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는 흙 묻은 채소를 다듬고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화려한 파티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의 밥상이 문을 연 어느 날, 예전 현우의 친구들이 식당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부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들은 현우와 지민이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우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현우는 그들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 정말 행복해. 내가 원했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말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식당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엄마의 밥상은 여전히 성겁 중이었다. 이정숙은 이제 더 이상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새벽 시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복수가 그녀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를 되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녀의 복수는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엄마의 밥상은 시장의 명물을 넘어 사람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정숙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민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때 값비싼 양복을 입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장에서 배운 삶의 지혜가 자신이 경영학 서적에서 배운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요리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흙 묻은 채소를 들고
화려한 파티 대신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엄마의 밥상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때 그들을 비웃던 시장 상인들은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한 상인은 현우에게 말했다. 초회 사장,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눈빛에 욕심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진심이 보여. 그 말에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닙니다. 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정숙은 그런 아들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현재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현우의 이름이 적힌 유서와 함께 그동안 이정숙이 평생 모아온 재산 내역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그녀가 평생 모아온 예금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이름으로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돌려주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것을. 현우는 유서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현우에게.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 부디 이 돈으로 너의 행복을 찾아라. 현우는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굽은 등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밤새도록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와 지민은 그녀를 깨우려 애썼지만 그녀는 이미 먼 길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우와 지민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열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늦게 깨달은 자신들을 자책하며 가슴을 쳤다. 그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숭고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삶을 기렸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고 현우와 지민은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니까. 어머니가 떠난 후 현우와 지민은 엄마의 밥상을 계속해서 운영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소박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었으니까. 어머니 이정숙이 떠난 후 최현우와 강지민의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어머니의 익숙한 향기가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고 밤이 되면 어머니가 앉아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 엄마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목까지 더 열심히 일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장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작은 어려움까지 살뜰히 챙겼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시장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엄마의 밥상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단순히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서에 적힌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돈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며 번 소박한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삶은 과거에 화려했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다. 그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던 날, 현우와 지민은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백합꽃 한 다발과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밥상 저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민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의 납골당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하듯 그날 이후 현우와 지민은 엄마의 밥상을 더욱 열심히 운영했다. 그들에게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유산이자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엄마의 밥상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돈과 명예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진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현우와 지민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도 저희가 어머니의 밥상을 잘 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 아름다웠다. 그들은 어머니의 복수로부터 시작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었다. 밤늦은 시간, 엄마의 밥상에 불이 꺼졌다. 현우와 지민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